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영식입니다. 오마이TV 밤 10시에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실방이냐고 묻지 마시고 라이브입니다. 지금도 라이브, 이따가도 라이브, 계속 라이브를 하고 있을 테니까요. 내일도 오시고 모레도 오시고 여러분들 많이 찾아와 주십시오. 자, 오늘 화요일이고요. 공식 선거 운동 기간 두 번째 날입니다. 이게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이 대선 주자들의 발걸음 따라가느라고 힘드신 분들도 많을 텐데 오늘 저희가 이제 종합 선물 세트처럼 꽉꽉 채워 왔습니다. 자, 근데 들어오시자마자 여기에 독도 샴푸 좋아요가 댓글로 달리는 거 보니까 오마이TV에서 독도 샴푸를 판매하는 게 아니었는데 누가 나왔는지 대충 아시는 것 같네요. 자, 박진영 정치 비평가,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유일의 정치 비평가 박진영입니다. 대한민국 지식인 10명 중에 1명. 다 뽕이야. 네. 정규제와 인터뷰를 한. 아니 뭐 정규재 선생님 인터뷰는 할 만했어요. 재밌었어요. 아, 그러셨습니까? 네. 어떤 대목이 가장 인상적이셨는지. 일단 저기 유명한 철학자들 이름을 많이 대시면서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다행스러운 게 제가 전공자였어요. 아, 그런 경우에는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비전공자인 경우에. 밀턴 프리드만, 칼 포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 전공했던 분야라서 아주 아는 척하면서. 아니 근데 뭐 굉장히 오마이TV 쪽에서 박진영 비평가와 정규재의 조합을 굉장히 좀 흡족했다라는. 저는 살짝 근데 기분 나빠요. 어떤 제가 인터뷰어인지 몰랐어요, 사실은. 아, 같이 대등하게 토론하는 건 줄 알았어, 사실 갈 때는. 아, 그러면 누군가 중간에 있고. 하여튼 뭐 둘이 그냥 막 토론하던 이제 예. 이 진보 농객, 보수 농객 토론하던 이런 식으로 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제가 일방적으로 이제 훈계를 듣는 입장이 됐더라고요. 아니 근데 좋은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보기 드물게 실력 있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서 즐거웠습니다. 네. 우리가 대선을 보게 되면은 이 자기가 속한 정파, 대개 뭐 진보 아니면은 보수인데 상대 정파를 끌어안는 그런 진영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막 우리끼리 그냥 으쌰으쌰하고 그런 곳이 승리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국민의힘 보면은 뭐 윤석열에 대해서 출당 요구를 쌩까거나 심지어는 탈당을 권유한다든지 그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이거는 그 한 줌도 안 되는 지지층을 그냥 규합시키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절대 이길 수가 없죠. 이러면 대선에서 이길 마음이 없는 거예요. 뭐 사실은 외연 확장에 필요한 혹은 뭐 이제 보수 인사들을 끌어당기다거나 선대위에 합류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어제 오늘도 있었는데 이병태 교수 건은 이제 뭐 불발이 된 것 같고. 네네. 이병태 교수 그 불발 사건 자체가 대세론이라는 증거예요. 그렇죠. 그게 대세론이에요? 그렇죠. 이게 바다가 크잖아요. 태평양에는 오물이 떠내려오기도 하고 플라스틱 찌끄러기가 떠내려오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왜? 바다가 크니까 이기는 대세로니까. 다만 이제 그게 마음에 안 들면 걷어내면 됩니다. 떠내려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딱히 이제 영입설이 있을 때도 뭐 일부 지지자들은 굉장히 좀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고 그분들 다 100% 이해하죠. 다만 보수 쪽에서는 좀 당황한 기색도 있었던 오는 걸 것 어떡합니까? 그러니까요. 온다고 하는 거를. 온다고 하는 걸 어떡합니까? 대신 받아서 이렇게 살펴보고 너무 뭐 저렇게 아니다. 재생할 수 없다 이러면 이제 수고해야죠. 대세론이란 말씀은 그렇게 해서 이병태 교수를 영입하지 않아도 이미 지금 대세이기 때문에 딱히 뭐 영입을 하든 말든 관계가 없다. 오는 겁니다. 제가 여론조사 업계를 좀 쭉 스크린해 보니까 격차가 더 벌어지는 양상이다. 격차가. 그러니까 지금도 뭐 상당한 격차인데 좁혀지지 않고 더 벌어지는 뭐 그냥 뭐 엄청나게 벌어지는 그런 흐름은 아니지만 그 추이 자체가 여론조사는 사실 그 어떻게 나오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추이가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흐름을 보는 거죠. 계속 내려가더라도 한 앞선다. 저쪽은 올라가고 그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 데이터만 갖고 우열을 가리는 것은 의미 없어요. 이게 추이가 내려가고 상대편은 올라가고 이런 위협인 거죠. 그런 흐름이 아니라 도리어 상대는 내려가고 이쪽은 올라가는 그런 추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병태 교수 사건도 뭐 그렇게 느껴지고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낙연이 형, 낙연이 형이 뭐 대선 레이스에 가세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힌 것만으로도 판이 끝났구나. 되는 판이었으면 덤벼들었을 텐데. 당연하죠. 예를 들면 뭐 드랍을 하는 걸 보면서 자기가 아니더라도 상대편이 자기가 싫어하는 이재명 후보 쪽이 아닌 그 상대방이 이길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반대편 진영에 들어와서 예. 자기 존재감을 분명히 남기려고 하겠죠. 근데 네. 아예 출마도 안 하겠다. 양측을 다 비난하면서 뭐 이 판은 굳어졌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예, 이제 흐름도 잠시 짚어주셨고 저희가 이따 여론조사 얘기도 뒤에서 해볼 텐데 일단 오늘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다 이제 영남으로 갔습니다. 특히 이제 대구 TK의 행보가 도드라졌는데 글쎄요, 뭐 저는 사실 영상을 다 두루두루 봤는데 이게 대구 지역인가 싶을 정도로 이재명 후보 쪽도 반응이 꽤 좋더라고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우리 또 네. TK 출신 사실 박신영 놀랐는데 평론가님. 대구가 디비진다 아닙니까? 대구 TV 찝니까? 디비 찝니다. 그래요? 예. 제메이가 남이가 이거 하시는 그렇지. 것 같은데? 아 그렇게 하진 않죠. 예. 대구는 원래 이제 예. 내가 낸데 예. 이제 우리가 남이가는 이제 예. 원래 PK 쪽에서 네네네네. 쓰는 말인데요. 네. 이재명 후보 스타일은 TK에 딱 어울리는 스타일이에요. 살짝 뭐랄까 하면 까칠한 면도 보이고, 예. 그다음에 내가 굉장히 잘한다 이런 느낌도 보이고, 네. 또 한편으로 보면 또 예의 바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전형적인 경상도 남자, 네. 뭐 이런 느낌이 있죠. 좀. 예. 될 것 같은데 고향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죠. 평소에 그럼 좀 되죠. 마음에 안 들어했던 민주당 소속이고 이번에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30%를 한번 저는 넘어보나요?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봅니다. TK에서 네네. 이재명 후보가 30%를 넘어볼 수 있는 네네네. 상황이 되었다. 네네. 어. 저는 일단 현재 안동, 예. 구미 예. 두 군데는 30% 넘을 것 같아요. 안동과 아. 구미. 네, 그럼 이제 남은 도시가 어딘가 하면은 포항하고 대구입니다. 음. 포항하고 대구가 30%를 넘느냐 하는 문제인데, 예. 대구가 그래도 진짜 그 만만치 않은 곳이거든요. 대구가 만만치 않다는 말씀은 네. 어렵단 말씀이세요. 제메이가 남이가 딱 있네. 네. 예, 예. 근데 이제 그 제메이가 남이가 얘기하기 전에 그 언급이 좀 뭐랄까 확실히 각인이 되더군요. 좀 이재명도 한번 써보시고 그렇죠. 좀 바꿔 써봐라. 네네. 그런 어떤 호소가 지역민들한테는 그래도 한번 제메이 한번 믿어볼까. 그래 이재명 후보한테 음. 자 이제 뭐 비판적으로 보시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나쁜 점도 있습니다만은 네네. 박정희의 향수가 살짝 납니다. 대구 사람 TK 잠시만요. TK 분들이 보기에는 이재명에게 박정희가 보인다. 박정희의 향수가 살짝 납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예. 박정희가 가지고 있는 민중주의자 느낌이 있습니다. 독재자인데도 논두렁에 앉아서 막걸리 먹는. 네. 물론 밤에는 씨바스리가 쳐드시다가 돌아가셨지만 네. 그런 이중적인 인간이지만 그런 포장되는 측면이 그다음에 박정희가 가지는 성과주의자 이미지. 예. 이게 이재명 후보한테 성남시장 그다음에 경기도지사를 이재명을 한다면 한다. 예. 라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어필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규재, 조갑재 이 두 분이 네. 이재명에게 매료된 이유가 이재명에게서 박정희의 향기가 네.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어. 그 박정희 지지하는 분들 아니에요. 네. 예, 김대중을 닮았다 이게 맞으면은 그분들이 지지할 리가 없을 텐데 박정희하고 많이 닮았어요. 사실은 특히 지금은 박정희 시대도 아니고 아주 많은 그 욕망과 또한 이익이 충돌하는 그런 사회란 말이죠. 예. 함부로 무언가를 그 지도자가 주도적으로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은 그런 시기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하면서 어마어마한 성과를 냈단 말이죠. 예. 그 지금 극우 보수 쪽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 중에 이게 있더만요. 예. 이재명이 정말 국정 운영 잘하면 어떡하지? 이재명이 됐는데 네. 이재명이 너무 잘하면 어떡하지? 예. 이거에 지금 두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려를 하고 그런 있다는 우려를 거예요.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이제 박정희 이야기를 사실 좀 설명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요. 예. 의도적으로 박정희 흉내를 내서 따라가게 한다면 이건 비판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임의적이고 좀 사귀적이니까. 그렇죠. 이인재처럼. 박정희를 예, 맞아요. 뭐 존경한다라고 이야기하거나 뭐 업적을 과잉 칭찬하고 이러면 그거는 역사성에서 비판받아야 됩니다. 제가 사실은 제 절친한 선배분 두 분이 아버님이 박정희 때 사형당하신 분들이 계세요. 아이고야. 이런 분들 인혁당 입장에서 사건? 인혁당 사건으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이런 분들은 그런 흉내 내기라든가 박정희에 대한 과잉 칭찬, 충황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럼요. 그러나 예. 보수나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느껴서 온다는 것은 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이제 또 지역이라기보다는 각자가 생각하는 그 이상향 혹은 뭐 자신이 존경했던 대통령에 따라서
지금 대통령 후보에 좀 투영되는 그런 이미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령 이재명 후보를 보면서 어떤 분은 노무현을 떠올리기도 할 거고, 떠올리죠. 어떤 분은 뭐 또 DJ를 떠올리기도 할 네, 거고, 네. 그럴 것 같은데 아마 대구 경북 쪽의 분들은 이재명을 보면서 박정희를 떠올릴 수도 있다. 이제 그 뭐 말씀을. 서민적이고 그다음에 이른바 밑바닥 출신이라는 것은 노무현의 모습. 네. 그다음에 고초를 겪으면서도 꺾이지 않는 마음, 인동쪽 김대중 예, 선생. 예. 뭐 이런 느낌들이 다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TK 분들의 목마름을 좀 분석해 보면은 사실 대구하고 평양은요 일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과거에 뭐 자기가 살았던 시대는 아니지만은 그 지역민들은 예. 과거에 여기가 수도였단 말이죠. 예, 예. 대구는 아니지만 경주 신라 시대 때. 예. 그리고 평양은 고려 아니었습니까? 예. 아 고구려. 예, 예. 고구려였잖아요. 예, 예. 옛 수도였는데 지금은 수도가 서울이란 말이에요. 예. 그 옛날에 영화를 회복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런 욕망들이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북한의 수도가 평양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평양이 주체 사상으로서 똘똘 뭉치게 된 계기가 예. 고구려 이후에 영화를 지금 회복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음. 마찬가지로 경주, 즉 대구 예. 여기서 이제 박정희 시대와 함께 예. 우리가 드디어 다시 주류가 됐다. 음. 이런 점에서 굉장한 자긍심을 갖게 만들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사실은 TK의 박정희에 대한 자긍심은 얼마나 큰지 원래 사실은 대구가 동방의 모스크바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대단히 진보적이고 대단히 급진적이고 그랬어요. 예. 근데 박정희가 들어서면서부터 대구는 완전히 박정희의 도시, 극우의 어떤 그런 본산이 됐잖아요. 그게 바로 박정희에 대한 어떤 긍지였는데 예. 그리고 박정희가 불행하게 죽었고 예. 그의 딸도 탄핵당했고 음. TK 출신 정치인 누가 있습니까? 음. 저기 전두환은 경남이에요. 노태우 정도가 그러하고요. 그리고 또 이명박. 예. 이면 예. 별로 안 좋아하지. 이명박은 맞지. 대구가 아니라 저기 아닌가요? 포항인데요. 어쨌든 TK 사람들은 TK니까? 정서적으로는 맞지 않죠. 네, 어쨌든 그들에게서 박정희 같은 어떤 리더십의 소유자가 나오지 않았는데 예. 이제 이재명이라는 예. 새로운 기대, 예. 새로운 희망이 등장한 거예요. 물론 예. 이분은 이제 보수 정당이 아니라 민주당 소속이긴 했지만은 그 가능성을 보여줬고 예. 그래 제메이 한번 찍어볼까? 예. 이 정서까지 지금 불붙고 있다라고 예. 저는 진단합니다. 아, 예. 너무 어떻습니까? 좋은 분석 두 분 다 주시는데. 그렇죠. 그리고 저기 경주이십니다. 아, 제가 이런 경주이시. 유치한 해설 할 줄 몰랐는데 예. 경주이시가 막 경북 경장이 많아요. MB도 막 경주이시다.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막 그런 생각을 막 갖고 있습니다. 막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경주이시고 막 경주 씨가 막 대단하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 경주 최씨입니다. 아, 예. 경주 최 경주가 인물들이 많아요. 저희 TK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MB까지 왔는데 그 권오를 그 저기 전 의원 이번에 영입되셨잖아요. 근데 그분은 박정희 그 생가를 가가지고 그럼 자신이 조심스레 물어봤다고 하더라고. 이번에 잘 물어봤다. 이번에는 이재명이 되냐고. 했더니 이번에 이재명이라고 응답을 받았다라는 거야. 박정희 대통령한테. 근데 죽은. 그게 야 그런 얘기를 연설 중에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권오을 의원을 모시고 온 건 정말 신의 한 수라는 생각이 드는 그렇지. 게 예. 권오을 의원 원래 정치 성향이 민주당 성향이에요. 아, 원래 진짜요? 민주당 성향 원래 민주당에서 원래 시작했어요. 민주당으로 YS. 정치를 시작했는데 예. 이제 DJ하고 결별하면서 YS 쪽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간 거고 YS보다도 더 진보적인 분이에요. 노동운동도 잠깐 하셨고. 그러다가 이제 민자당으로 합당이 됐을 그렇죠. 때 예, 그때 예. 자연스럽게 네네. 그 한국당이 된 거죠. 3당 합당 이전에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분이 들어와서 이른바 이 보수 민주주의, 보수 야당 민주주의로서 민주당의 획을 하나 만들어 준다면은 예. 저는 한국 정치를 뒤바꾸는데 예. 큰 역할 하실 수 있을 것 이 같아요. 사실은 예. 뭐 박정희 대통령이 꿈에 나왔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비슷한 얘기를 예. 지난 대선 때 김영환 충북지사가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민주당 출신으로서 윤석열 캠프에 합류했던 예.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2022년 6월 지방선거 때 충북도지사가 된 건데 예. 군산 가가지고 예.
원래 이제 모시던 분이 DJ 예.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과기부 초대 과기부 장관입니다. 그 양반이 과기부인지 정통부인지 꿈속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나타나서 이번에는 윤석열을 찍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예. 정말 진짜. 예. 예, 아이 진짜 꿈에서 본 거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이번에는 그러면은 권오을 전 의원의 의견이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또 들면서 일단은 그 연설 과정에 나왔던 얘기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고 일단은 지금 이제 TK 지역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그러면 KBS 한국리서치 뭐 이쪽 관련된 조사와 함께 대구 경북 조사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KBS 한국 리서치 조사가 39가 이재명, 37이 김문수, 예 그리고 6이 이준석 이렇게 보이고요. 전국 지표 조사에서는 31, 34, 10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였고요. 자 그리고 대구 경북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대구 경북을 보면 KBS 한국 리서치 조사에서는 32%가 이재명, 46%가 김문수, 8%가 이준석, 26% 전국 지표 조사, 26% 이재명, 49%가 예 그리고 김문수, 5%가 이준석 이렇게 나왔는데 예 한국리서치와 KBS 또 대구 경북권은 한국리서치와 K스탯 리서치가 함께 조사한 내용이고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두 조사다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목표가 35%라고 일단 지금 그 이재명 후보 쪽에서 잡고 있다라고 해서 대구 경북. 네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 35%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간단치는 않아요. 사실은 지금 여론조사는 저렇게 잘 나왔는데 예. 대구 경북에서는 저 정도면 굉장히 잘 나온 거예요. 근데 지난번 20대 대선 때도 대구 경북에 TK의 그 고향을 둔 이재명이 나왔으니 30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했지만 20%대 초반으로 결국 됐단 말이죠. 그래서 대세론을 좀 더 강력하게 대구 경북에 유포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재명이가 뭐 될 것 같네. 밀어주자고 이 대세론에 따라서 그 좌지우지되는 대구 경북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좀 좌고우면하지 않고 그렇게 대구 경북에게 어차피 이재명이 된다라는 그 심리를 좀 부추길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된다. 네. 근데 이제 또 조사를 저걸 보니까 TK하고 PK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완전 다릅니다. 완전 달라요? 네. 오. 저는 이제 TK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TK 사람들은 원래 PK를 좀 이렇게 낮게 봅니다. 아 그래요? 네, 대구 네. 경북이나 TK가 PK를 낮게 본다고요? 낮게 보죠. 뭐 이제 이거 뭐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아, 예. 옮기는 거니까 저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특히 예, 굉장히 예. 이른바 정치적 부산파니까 대구 사람이지만은 뭐 예를 들자면은 하도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도라고 하지. 하도 그다음에 또 더 극단적인 사람들 어떻게 하면 객가 물가 사람들 물가 사람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본인들이 육지에 있다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계속 하도 하니까 나중에 그 기억하시죠? 그 누구지 경남도지사 했던 김혁규 말고 김태호 김태호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김태호 사무실 들어가면은 한반도 지도가 거꾸로 돼 있어요. 그럼 자기들이 상도네. 그렇지 상도지. 진짜요? 그렇습니다. 그 희한하네요. 근데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게요. TK는 분지예요. 땅덩어리 전체가 예. 폐쇄성이 있습니다. 근데 PK는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열려 있습니다. 역동성이 살아 있는 도시고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대부분의 평론가들 제가 좀 우습게 보잖아요. 그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충청에서 이기는 후보가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그건 결과론입니다. 결과론이고요. 실제로는 뭔가면요. PK가 표의 역동성이 가장 큽니다. 즉 표가 50만 표, 100만 표씩 왔다 갔다 합니다. 충청도는요. 이겨봐야 10만 표, 15만 표 왔다 갔다 합니다. 맞아요. 덩어리가 차이가 있고요. 그렇죠. 표의 역동성이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은 PK에서 그 전보다 확실히 진보하거나 약진하면 무조건 이깁니다. 그게 대한민국 인구 구조가 가지는 하나의 특성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PK는 역동성이 있기 때문에 와와 몰려다닙니다. 우리가 남이가 뭐라는 게 이게 사실은 PK 정세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그렇게 되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개방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진취성들 이게 존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알고 보면은 부산도 대한민국의 두 번째의 그 전국적인 도시입니다. 부산에 광주 사람, 충청도 사람, 그렇지. 서울 사람, 대구 사람 다 같이 삽니다.
대구 가면요 서울말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PK는 수도권 정서가 그대로 내려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역동성이 커서 표가 20-30%씩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막 확확 움직이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부산 동쪽에서 주로 민주당 후보들이 자주 당선됐어요. 예, 거기 호남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죠. 많이 살아요. 낙동강 벨트 이런 거. 동쪽보다 아니 서쪽보다는 서쪽. 동쪽에 더 많이. 그게 왜 그러냐면 공단 지역이고 호남 사람들 밀집 지역이에요. 이게 이제 같이 우리가 이제 편의상 영남 지역 이렇게 부르는데 TK와 PK는 이렇게 차이가 크다라는 거를. 그리고 굉장히 또 경제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여기 보니까 저희가 준비한 자료에 보면은 20대 대선 때는 윤석열 후보가 부산에서 58.3, 이재명 후보를 여유롭게 이겼다고 하네요. 38.2%가 이재명 후보였고 19대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또 그러니까 PK에서 앞섰죠. 38.7%가 문재인 후보, 홍준표 후보가 32%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PK가 중요한 지역이라는 거를 이 사례로 통해서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선만 보면 안 되고 2018년 지방선거 보시면 알겠지만은 민주당 압승했잖아요. 부산에서 말이었죠. 시장은 물론이고 구청장도 20개 됐어요. 시의원까지 싹쓸이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땐 진짜 세상이 발칵 뒤집혔구나 그랬는데 그 오거돈 시장, 성추문 터지고 뭐 그 이듬해 그 다음에 지방선거에서 아주 몰패를 냈죠. 참 그 그 부산 이번 또 총선 때도 한 군데 빼고 다 졌잖아요. 맞아요. 이번 총선 때도 대부분 다 빨간색이었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그거는 첫 번째 이념적인 부분이 존재합니다. PK 사람들은요 국민의힘을 좋아해서 찍는 게 아니에요. 영남 사람들은 민주당을 싫어해서 찍는 거예요. 그렇지. 민주당을 싫어하는 부분들을 해소를 해줘야 됩니다. 예. 그 부분이 이제 종북 논란이 있고 그다음에 이른바 예의 없다 논란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저 우파들이 또 대거 영입이 됐고 또 그렇게 해서 국민통합형 선대위가 꾸려졌기 때문에 그래도 좀 이번에는 반대 정서가 많이 해소가 되지 않았을까. 좀 뭐 TMI일 수도 있겠지만 이 자리에서 유일한 PK 출신은 저밖에 없는 거네요. 그러면 PK 출신이요? 부산 태생이거든요. 그래요? 예.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니었고. 충청도에서는 오래 살긴 살았는데 태어난 곳은 또 부산이어가지고. 아이고 이런. 예. 네. 부산 남자입니다. 부산 무슨 동? 초량동. 초량동. 아이고 도심에. 예. 초량동은 원래 그거 바다를 메워서 외관을 했던 곳인지 알죠? 예. 거기 밀면도 맛있고. 맞습니다. 그쪽에 또 저기 차이나타운에 신발원, 일품관 등 만두집이 진짜 맛있습니다. 아니 특정 상호를 그대로 노출시켜서 많이들 여러분들 부산 경제에 그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올드보이에 나왔던 만두집이에요. 하지만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또 역임하셨던 우리 정치 비평가 박진영 부원장께서 추천해 주시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그 맛집에 가시더라도 여기가 박진영이 추천한 곳이야라고 하면서 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JYP 그 가수 오해를 박진영으로 하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 분명히 정치 너무 비평가, 좋아해가지고. 정치 비평가 박진영이라고. 사실 대구보다 부산을 자주 가거든요. 진짜요. 자 그러면 제 고향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느낌은 저기 개성 같은데. 아닙니다. 해주? 아닙니다. 아니 잠시만 의외라는 표현 죄송한데 서울 사람이시죠? 아닙니다. 그거 아니었구나. 네. 강원도래요. 맞습니다. 강원도 춘천. 춘천입니다. 그랬어. 이런 걸 많이 듣고 살았어요. 그랬더래요. 그랬더래요. 그래? 그렇게 한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이제 듣고 살았는데 근데 사투리는 이런 거 전혀 없으시네요? 뭐 춘천이면 수도권이죠. 그렇죠. 저기 강릉 좀 가야 맞습니다. 좀 그 짙은 사투리가 이게 들리는데. 삼척 뭐 저기 사실 동해. 충북 제천 쪽도 강원도는 아니지만 인접 지역이어가지고 옛날에 굉장히, 그 경상북도 울진이 강원도였어요. 맞아요. 근데 경상북도 영토 넓힌다고 맞아요. 이렇게 저기 박정희가 바꿨지. 거기를 경상북도로 만들었지. 사실 울진 삼척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중해성 기후가 좀 나타나는 곳이에요. 제일 기후적으로는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에요. 저희가 지금 생방송 전국 시대하는 그런 느낌. 각 지역별 특색 거론해 드렸고요. 제가 저기 민주당 지방자치국장 출신이잖아요. 저 226개 전국 시군구를 다 가봤습니다. 전국 시군구 맛집을 다 가봤다는 뜻이에요. 지역 균형 발전 전문가이십니다 또. 그죠? 네. 또 우리 박진영 평론가님, 울진이 비평가님. 너무 좋아요. 예? 풍광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울진이. 최고지. 울진 바다 말고 예. 바다에서 내륙으로 들어가는 불연계곡. 그렇지. 아니 무슨 여행 유튜브
여행 유튜브 하실 거냐며 예, 두 분 다 이렇게 전국에 대해서 해박한 정보를 갖고 계십니다. 네. 자, 근데 저희가 지지율 얘기를 해가지고 요거까지 마무리를 져야 돼요. 요것도 이제 사실은 오늘 저희가 준비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재명 49.7% 득표를 예상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예요? 벌써 이 시기에 50%를 넘기기가 힘들다. 정청래 리스크가 있기 때문이다. 정청래 리스크? 네. 정청래가 왜 리스크가 있어 갑자기? 사법부를 향해서 과격한 언어를 쓴다. 하지 말아야 될 법안을 자꾸 처리하겠다고 한다. 중도층에게 독재에 대한 두려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49.7%의 득표가 예상된다라고 언급한 사람이 바로 우리 또 비평가님 자주 같이 방송하시는 장성철 평론가께서 이런 예상을 주셨나 봐요. 장성철 평론가 훌륭한 분인데 그 뻥이 너무 심해요. 뻥이에요? 뻥이에요. 49.7%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고. 아니 지금 대통령에 뭐 정청래 위원장이 나왔습니까? 예. 이재명이 나왔어요. 예. 아니, 이재명을 보고 판단하지 정청래를 보고 판단합니까? 네. 말도 안 되는 마타도들이 그 선거 때 판을 치는데 예. 어떤 정치인이 싫어요. 그리고 그 정치인을 연맥이려고 저 사람 때문에 이재명 당선이 어렵다. 뭐 정청래 리스크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 말 네. 하나도 뭐 그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는 말입니다. 예.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데 우리 맞기도 하고 장성철 틀리네요. 씨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이제 양비론에 근거해서 예. 모두가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이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다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패턴이 대법원에서 유죄 나올 사람인데 예. 대법원을 협박해서 무죄로 만들어서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 네. 요게 핵심 포인트가 돼가 프레임이 된다. 네. 그러면은 정청래 최고위원처럼 음. 실제로 사법부의 농단 문제나 이런 것들 우리도 전면에 내걸고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의 다른 부분을 공격한다. 그러면은 사법부 문제를 우리가 내걸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즉 이게 뭐냐면요. 상대가 공격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맞장구를 치고 크게 대응해줘야지 프레임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즉 이런 뜻입니다.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기는 거예요. 이 정치에서 핵심이 상대가 치고 들어오면은 꺾어서 밟아버리든가 아니면 피해버리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런 논리들은 피해버리면 상대방의 논리가 맞는 것처럼 된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공격을 해야 돼. 어떻게? 사법부가 내란을 일으켰다라고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예. 이거는 장성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예. 앞으로 민주당이 써야 될 전략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조언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 득표를 49.7이라고 예상한 이유가 소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자꾸 사법부를 때려가지고 이제 이런 수치가 나온다고 전망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겁니다. 국민의힘이 이걸 이슈화 시키면은 정청래가 이걸 가지고 싸워야 돼요. 정청래 최고가 이걸 가지고 싸워가지고 예. 49%, 52% 이기면 그만인 거예요. 예. 국민의힘이 이걸 이슈로 만들지 않으면은 예. 피해버리면서 55%에서 60%로 가는 전략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전략은 살아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그 장성철 소장은 예. 자기가 경험한 도구말을 가지고 분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뻥이라고 한 말은 좀 너무 과했고 그 양반 말에는 그냥 그 양반의 희망사항이 많이 묻어 그렇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예. 양반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예, 아니 그리고 주인공은 이재명인데 무슨 정청래 갖고 뭐 무슨 지지를 철회하고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예. 아니 근데 참 뭐랄까 저희 자리에도 없는데 이렇게 어떠한 평론가가 화제가 되는 것도 되게 이례적인 일이에요. 저희 댓글창에 너무 이제 이름이 많이 거론돼 가지고 죄송스러울 정도로 장성철 소장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저희 방송에 있는 게 아니라 저쪽 옆 동네에 오늘 무슨 그 백분 토론인가? 거기 나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없는 분을 저희가 어쨌든 거론을 했습니다. 49.7% 득표 예상은 그냥 장성철 소장의 예상일 뿐.